어제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경칩이라는 날이었죠. 보통 우리가 개구리가 깨어난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죠. 경자는 놀라다, 놀랄 경이고요. 칩은 우리가 이렇게 칩거하다 할 때 숨어 있다 라는 뜻의 숨을 칩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어떤 것, 어떤 생명이 놀라 깨는, 이게 어떤 면에서 맞는 뜻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숨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한문은 역순으로 보통 해석을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던 개구리나 뱀, 이렇게 동면을 했던 동물들이 이제 따뜻한 그 기운에 슬슬슬 기어나오는 것보다는 그 온도차라든가 땅의 지열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생체 시기 같은 것들이 움직여서 마치 놀라듯이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놀란 듯 뛰쳐나왔다라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경칩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의 시계가 봄의 시계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차 한잔 하실까요? 이 온도를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함, 얼만큼 적당한 온도를 맞추냐에 따라서 차에 우러나는 맛과 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그러한데 저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깨너머로 본 차 공부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온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저번에 들렀던 차요정이 있는 야생 숲에서 그분이 직접 따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 야생차로 만든 황차, 반발효차를 좋아합니다. 적당한 온도, 좀 따뜻한 정도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 차로 뜨거운 물을 부을지라도 잘 맞춰지니까요. 그래서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올 겨울에 입었던 이 교복 같은 이 작업복을 이제 벗어보려 합니다. 오늘로써 이 옷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제가 작업복으로 이렇게 입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디 가까운 데를 먼 외출을 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데를 다닐 때는 이 옷을 입으면 그냥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막 입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입어왔던 옷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옷입니다. 무려 250만원. 작업복이 250만원이라니까 믿겨지지 않죠? 저도 믿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많은 값어치를 가진 옷이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예. 봄에 밭을 갈았는데 제가
구경만 했지 그동안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논에서 잠깐 이렇게 제가 도와준다고 형님한테서 한번 운전대를 잡아본 적은 있지만, 경사가 상당히 30도 이상 되는 그 밭에서 이 로다라고 하죠. 그 트랙터에 이렇게 포크레인 것처럼 달린 게 있어요. 뭐 같은 거 퍼내고 이렇게 할 때 걸음 같은 거, 이것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사면을 회전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자빠져 버렸어요, 트랙터가. 저 좀 솔직히 지금도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원망스럽긴 한데,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앞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그런 정도만 가르쳐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지 같으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좀 상당히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자, 따를게요. 그 정도 가르쳐주고 가버리니까 경사가 있는 곳에 밑에 또 바위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걸렸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대로 하면서 쓰러졌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했죠. 옆으로 큰 등치에 그 트랙터가 쓰러졌는데, 뭐 한쪽 면은 완전히 부서졌죠. 뭐 겨우 기어 나오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뭐 정신을 잃을 만큼 잠깐은 당황을 했지만, 뭐 어쨌든 잘 나왔으니까요. 뭐 끌어내고 할 때 뭐 큰 뭐 기중기 뭐 장비 이런 거 동원되고 뭐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트랙터는 실려갔고요. 자그마한 트랙터가 아니라 굉장히 큰 트랙터였거든요. 위험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250만 원이라는 그 수리비가 나와서요. 한잔 하시죠. 눈물을 머금고 250만 원을 줬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하나 저한테 준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 옷이 맞죠. 뭐 일이라도 거의 다 끝내놓고 이렇게 그 사고가 났으면 글쎄 뭐 뭐랄까요, 본전했다고 할까요? 근데 이건 거의 시작점에 일어났던 사고라 본전 못 찾았죠. 250만 원짜리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옷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내년으로 넘겨가 보겠습니다. 경칩에 대한 이야기. 이미 제가 그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만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밭에 그 근처에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10여 년 동안 농약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그랬어요. 연못을 2개를 예쁘게 파서 개구리들을 거기다 좀 알 때 경칩 이 정도 때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을 이제 갖다가 거기다 넣었었어요. 개구리도 그 고향을 안다고 해요. 연어나 뭐 이런 산천어나 이게 회귀하는 뭐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큰 개구리들을 거기다 갖다가 만약에 잡아다 두면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알에서부터 거기서 깨어났을 때는 그 근처가 고향이라 생각하고 그 근처에 이렇게 머문다고 해요. 멀리 뭐 가는 동물도 아니려니와 알 때부터 좀 늦기도 했죠. 물론 겨울잠을 잤던 개구리도 이렇게 친구가 뭐 겨울에 잡은 개구리 불법인데도 그걸 이제 사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샀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거기다가 풀어놨었죠. 그래서 봄과 여름쯤 되면 거기서 그 작은 농막이 있는데 컨테이너로 된 농막에 잠을 자다 보면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 개구리들이 울죠. 한편으로는 그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땅의 지표 생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소리를 아주 그냥 정겹게 들어보려 합니다. 시끄럽지만 이제 그 소리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 작은 연못 쪽에는 개구리들이 알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다시 한번 또 다른 생명들이 이 올 한 해를 살아가겠죠. 이제 벗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친구가 제가 이제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트럭이 필요하다고 해서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리고 트럭에 실을 짐들은 제가 어제 미리 그 시골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차를 바꾸러 왔죠. 제가 그 설날에 설 선물로 준 선물 꾸러미가 차에 그대로 뒤트렁크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 근데 원래 선물은 한번 손에서 떨어지면 자기 것이 아니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날이 지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차 뒤트렁크에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선물은 그 부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고맙게 해주신 분이니까 했는데 주지 않고 갖고 다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거 갖고 다니냐고 했더니 꼭 드려야 될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손에서 떠난 그 선물은 이미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가능하면 좀 빨리 전달해 달라. 왜냐면 그게 이 제 유튜브 마하요가 채널에 구독자이신 부부가 계셔요. 한 분은 이 동네에 살고 계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인은 순이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시골에서 뭐 여러 가지 농사도 짓지만 주 종목은 뒷산에 본인의 산에다가 이
산양산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3년 전 4년쯤 됐네요. 그때 막 비가 많이 와서 산에 이렇게 심어놓은 산양산삼들이 많이 이렇게 쓸려버렸나 봐요. 빗물에. 그래서 막 흩어진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제가 갔을 때, 제 친구랑 갔을 때 안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양산삼을 안주 삼아 먹었던 곳이죠.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요즘에도 다른 손님들 안 볼 때 몰래 저한테만 이 산양산삼을 갖다 하나씩 주시죠. 안주 삼아서 먹으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죠. 제가 가까운 사람 데려가면 다른 손님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얼른 먹으라고 이렇게 산양산삼도 주시고,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제가 출판 기념회 하면서도 저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그 중에서도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어떤 선물이 좋겠나 생각해 보니까 그 산양산삼이 좋겠더라고요. 그 산양산삼은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리고 마침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선물로 그 산양산삼 할 생각은 있느냐고. 그래서 10개를 선물 보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2번 실패를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는 형님의 어머니께서 좀 드시고 원기를 좀 해보겠으면, 물론 아프시지는 않으신 분인데, 그래서 드렸더니 본인은 정작 못 드시고 좀 몸이 안 좋은 딸이 그 형님 표현대로 뭐 홀랑 가져가 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됐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린 사람의 어떤 사람한테 감사를 전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는 유쾌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어머니한테 따로 드리라고 하나를 더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 친구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니, 뭐 그건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도 그때 몸이 별로 좋지도 않고 누군가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를 더 이렇게 나중에 추가할 때, 어머니 드린다고 할 때 제 것도 하나 챙겼죠. 혹시 꼭 필요한 분 있으면 드려야겠다 해서 오랫동안 한 일주일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벌써 하나가 살짝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상해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끝에 떼내서 요구르트에다가 넣어서 잘 갈아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걸 아니까 이 정도 일주일만 해도 이렇게 상한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언젠데 지금까지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적반하장이란 말 있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갖다 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네가 마음이 아프겠냐? 내가 마음이 아프겠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차에서 바닥에다 내기 치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렸습니다. 이제 네 거 아니다고, 이건 네가 받을 자격 없다고.
박살됐어요. 그 행위는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사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용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저를 나무라는 그 태도가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안 풀려서 저기 쓰레기장에다 갖다가 던지다가 분리수거 있죠? 분리수거. 그 스티로폴도 있고, 그래서 스티로폴 꺼낼 다리를 열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는 상해 있고요. 뭐 발로 짓이겨져 있고 깨져 있고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들은 싹도 나고 안에서 벌써.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분노에 발길질하고 짓이겼지만 그렇게 버리기에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잘 골라서 가져와서 제가 잘 씻어서 갈아서 한 잔을 쫙 먹었습니다. 이게 뭐 몸에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약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제 것이 아닌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분노에 짓이기고 또 아까운 마음에 가져와서 제가 먹었으니까 다시 못 드리죠. 누구한테도. 그게 저한테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마음이 뜨거운 기운을 가진 산삼에 더 농축돼서 저한테 왔으니까요. 제가 그 뜨거운 기운을 몸에서 잘 풀어서 오늘부터는 시골에서 아마 3월 한 달 가까이는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몸이 한쪽이 이렇게 성하지 못한 관계로 무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적당함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몸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만큼 필요한 일들을 해보려 합니다. 잔을 채워놓고 계속 이렇게 놓으면 마치 그 고사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마셔드리고 또 새로 따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일절까지 끼어있는 3일간의 연휴가 있었어요. 3월이 되면 이제 마무리 행동하는 봄이죠. 자, 여기도 제가 그 많이 달려있는 가지에서 한쪽 떼어왔어요. 청매, 그 다음에 홍매, 홍매화와 청매화.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아직 맺혀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매화는 만개할 것 같아요. 향이 좋습니다. 자, 꽃 하나를 어차피 제가 오늘부터 이 매화를 하나 띄워놓은 그 차를 같이 나눠 마실게요. 사실 제가 다 먹는 거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같이 나눈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 산삼 선물을 이렇게 막대 먹은 짓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파서 이제 차는 그래도 또 안 빌려간다고 삐져서 갈 줄 알았는데 또 차는 빌려갔습니다. 뭐 그냥 서로 그렇게 묵인을 하는 거죠.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동네 한 바퀴를 그때 또 형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서 열어봤어요. 동영상이었는데 뭐 개를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냈는데 아주 멋진 그 샹숑인가 아무튼 깐쇼네인가 아무튼 그럴듯한 그 음악을 깔아놓고요. 개 발을 씻기는 그 럭셔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제가 그 산삼에 대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그렇게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똑같은 시간대, 그죠? 똑같은 시간대 한 사람은 진상을 부리고 있었고 한 사람은 럭셔리하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삽살개의 아빠를 목욕시키고 있는 참 그렇습니다. 황차가 좋은 점은 그 맛과 향이 특별하게 막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요. 은은하게 이렇게 퍼집니다. 거기에 이번에 매화꽃잎을 하나 띄웠더니 매화향이 은은하게 섞여서 되게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그 같은 시간대 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한 사람은 저렇게 살고 별일이 다 있겠죠. 아까 그 얘기 했죠. 그 3.1절을 낀 연휴 기간에 아직도 이 4인 이상 집합 금지 라는 그런 시기인데도 여러 사람이 솔직히 왔다 갔어요. 들으시면 욕먹을 일일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한편으로는 싶기도 해요. 물론 처음에는 4명이 모여서 서로 그 음식 경연하듯이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미 나눠서 드린 분들도 있고 그냥 앞다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그래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봤었습니다. 구이라고 할까요? 구이가 맞겠죠. 저는 황토로 싸가지고 호일을 몇 겹 쌓아서 황토로 이렇게 겉을 싸서 아궁이에다 넣은 그런 형태, 훈제 요리, 그 다음에 수육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그런 무슨 특별한 날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래전부터 제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그 고향에 돼지 농장이 있어요. 되게 외로워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고. 그래서 친구 하기로 해서 자주 시골 갈 때마다 만나는데 돼지 한 마리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겨울철에. 근데 작년 아시다시피 한 해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4등분해서 이제 나눴죠. 사람들한테 나누고 한쪽만 이제 친구들 둘, 저까지 포함해 셋이 이렇게 먹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일부러 연락도 않고 우리끼리만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 한 명씩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사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시작은 사촌 형님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분도 모시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그 돼지고기 요리 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유고요. 특별한 잔칫날 뭐 그런 게 아니라 3월이 되면 어쨌든 뭐 각자의 일의 영역에서 바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겨울을 보내는 뭐 무겁게 보냈던 겨울을 밀어버리고 또 따뜻한 새 봄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약간의 그 카니발 사육제 같은 느낌으로 했던 거죠. 되게 잘 했습니다. 재밌게. 놀자는 거니까요. 노는데 먹고 마시는 게 빠지면 안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행위가 저는 따로 어디 사원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어느 깊은 절간 사찰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숙연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 감사하고 되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서 수용하고 같이 느끼는 것들이면 되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닫혀있는 듯한 속에 있잖아요. 익숙함을 잊어버리고 이게 오히려 익숙해지면 어떠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말이죠. 원래 그것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지난번에 했었던 욕먹을 짓, 요즘으로 해서는 욕먹을 짓이었던 출판회나 이번에 저 진안 산골에서 그 재래식으로 아궁에다 불 떼고 고기 굽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죄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에서는 일탈을 한 듯한 느낌이지만 대규모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이 그리운 마음에 또는 놀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날 이후로 이제는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이 시골에 가 있다 보면 몸을 놀려야 될 일들만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잘 되겠지, 거름이 뿌려지겠지, 씨가 심어지겠지. 이게 안 되죠. 모든 게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텃밭 가꾸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평 넘은 농사는 이제 노동입니다.
한 평 정도는 취미가 되죠. 불도 뽑을 수 있고요. 근데 한 평이 넘은 이상부터는 이제 노동이 돼요. 100평, 1000평, 10,000평이라고 하면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혼자. 그래도 또 올 한 해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그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럭셔리하게 음악 들으며 강아지, 개 발을 씻기는 그 멋짐과 지하 주차장에서 산삼 선물꾸러미를 패대기 쳐서 발로 지근지근 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교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시간에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즐거운 삶인가. 이 얘는 안 맞지만 그랬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 동영상 업로드가 언제 또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생뚱맞게 몇 개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가까운 날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